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설탕을 잘 만드는 기업,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기업. CJ. 문화를 선도하는 인생을 함께할 인재 채용을 위해 세 가지 조건을 부여합니다. 정직, 열정, 창업. 왜 이런 것을 말하냐고 묻는다면 CJ는 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조합정보센터가 정복할 기업이니까요. CJ 그룹 공채 정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자, 2017 상반기 공채 시즌 시작이 됐고요. 지금 취업 준비생들 그야말로 뭐 하루에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폭풍 자소서 쓰느라 오늘 날샌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예전에 그 김국진 씨가 했던 유행어 중에 밤새지 마란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어요. 밤새지 마란 말이야. 마란 말이야. 어느 개그맨 이 김국진 씨 유행어처럼 밤을 네. 새지 마시고요. 만약에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자서 지금 눈꺼풀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꾹 참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침에 맑은 정신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 인적성 시험은 아침에 치러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졸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에 맑은 정신 유지하는 거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가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최면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레드선! 이거 하잖아요. 그죠? 레드선! 선! 네. 예. 안 졸립다 하시면서 자기 최면을 좀 거시면서 네. 오전 시간 잘 버티시고 밤에 푹 주무시는 걸로 그렇게 신체 리듬 잘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잡정보센터가 자소서 공략법 네. 확실하게 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네, 오늘 취업 준비생들은 아마 다 이걸 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내일이 마감인 CJ 그룹의 자기소개서 작성일 텐데요.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오늘 CJ 마지막 특집 다뤄보겠습니다. 네, CJ그룹의 지금 공채 시스템을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네. 오늘 CJ그룹 완전 정보 이분과 함께합니다. 네. 빌포토의 김태성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태성입니다. 네, 캐나다에서 복귀 후 이제 두 번째 방송이신데. 세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예, 한 번은 안 나오셨죠? 내가 네, 어벤져스 없었구나. 예. 저한테 두 번째입니다. 예, 어쨌든. 밤새지 말란 말이야.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좀 연식이 대충 계산이 저랑 좀, 되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같은 70년대. 자, 태성 쌤, 이제 오늘이 CJ 그룹 지원하는 분들한테 뭐 마지막 기회의 날, 최후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오늘 고치지 않으면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뭐 최종 병기다운 내용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그럼요. 제 휴미트, 또 휴미트. 막강한 휴미트들. 지금 저도 채용팀장을 했지만 그룹 채용팀장을 했지만 지금 현재도 세 명의 제 휴미트들이 활동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암약을 하고 있어서 네. 예, 그 내부자들을 이용해서 예,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많은 저기 정보를 회사에서 얻었습니다. 알면 큰일 나겠는데요. 큰일 나죠. 기승전 휴민트인 우리 김태형 쌤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분도 학창 시절에 필기 굉장히 잘했을 잘했을 것 것 같은데요. 같아요. 예. 구문화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뭐든지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문합니다. 잘했나요? 잘 못했습니다. 잘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거짓말 좀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내일이 마감인 CJ그룹 공채 공고를 먼저 우리 구본화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CJ그룹 모집 기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죠. 저번 주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3월 8일 수요일부터요. 내일 3월 16일 목요일 6시까지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 6시까지니까요. 오늘 잘 준비를 하셔서 수정을 다 하셔야겠고요. 내일 마감일에 맞춰서 수정할 경우에는 또 이제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입사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지원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CJ그룹 채용 홈페이지 내에서 이제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하고요. 주소 같은 경우에는 recruit.cj.net입니다.
자, 이어서 더 살펴볼 사항은요, 유희사항 부분인데요. 먼저 이 모집 기간 내에는 한 개 공고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입사원 채용에 만약 지원을 했다면 그 외에 글로벌 인재나 뭐 전역 장교 채용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또 이제 병역 필이나 면제,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있습니다.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전형 중에 지원서를 삭제한 경우에는 전형 진행 포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혹시 삭제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형 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수 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 목요일 지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고요. 4월 9일 날 테스트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1차 면접과 임원 면접이 있고요. 6월 달에 이제 최종적인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아마 취준생 여러분들 모두가 6월에 신입사원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게 최종 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꿈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한 방법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을 위해 다가가기 위한 방법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이제부터 알아볼 텐데요. 내일이 마감인데요. 아까 뭐 저희 GPD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일 한 5시부터는 서버가 마비가 돼서 들어가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이거부터 좀 팩트체크 해보죠. 어떻습니까? 진짜 당일에는 그 정도 그래요? 예, 실제 접수를 받아보면 지원자의 80%가 마지막 날 지원을 합니다. 이거 마지막 날 이틀 몰리죠. 합쳐보면 네. 90%가 마지막 이틀 동안 접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 예. 궁금한 게 예전에 방송국 저희 공채 보면 이제 저희도 뭐 한 두세 명 뽑는데 1,000명씩 오고 이러는데 예. 마지막에 하는 분들 중에 이제 허수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예. 그게 그 대기업도 진짜 그래요? 어때요? 실제로 허수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준비를 다한다. 해서? 예, 준비를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간 안에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되는 친구들의 좀 특성을 보면은 주로 앞에 합니까? 뒤에 합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전혀 연관관계 달라요? 없어요. 전혀 연관관계 관계가 없고요. 없군요. 예, 근데 좀 참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18시 마감이라고 해놓으면 저희들 18시 되면 전화기 딱 내려놓거든요. 내려놔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전화를 받아뒀었어요. 그러면 뭐 안타까운 이런 경우 마음에 이런 하나도 경우도 있어요. 해주고 뭐 18시면 아 여기 미크기인데 네. 뉴욕인데 뉴욕이네, 아 뉴욕. 여기는 16이 아니라 15일 지금 14시야. 예,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때려 쓰는 친구들이 에이. 있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그건 안 되니까요. 되겠죠. 18시 정확하게 진짜 메일 같은 접수도 6시 1초부터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막도록 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메일로 접수받거나 할 때는 한 그 전화가 와요. 예. 엄청 오고 예. 한 번만 해달라고 해서 예. 보통 몇 분 넘어간 경우는 있는데 예. 대기업은 그런 거 없군요. 예, 시스템으로 딱 막아버려요. 딱 끊군요. 아예 접근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먼저 그 지원 전에 꼭 알아야 낭패 보지 않는 내용들 지금 이것도 있고 끼겠고 또 어떤 것들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그 오해들 이 친구들이 오해들. 하는 카더라들. 오해들이 굉장히 카더라들 굉장히 많거든요. 음.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는데 왜 반복하느냐? 얘기를 해도 또 그런 오해를 하고 또 카더라를 믿고 그렇네요. 이상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계속 쇠뇌가 될 때까지 맞아, 계속 맞아. 얘기를 그래서 해주는 저희가 겁니다. 오늘 네, 준비한 게 뭡니까? 준비했습니다. 예. 직접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포기하지 네.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나에게 이러지 이러지 마. 예. 네, 포기하지 마. 한번 오해하지 마. 시작을 CJ 한번 공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첫 첫 번째 오해입니다. 영어 점수는 높아야 한다. 아시죠, 다? 예, 아시죠? 그런데 계속 물어봐요. 모르는 사람도 예, 있어요. 솔직히 예, 있을 그죠? 거예요.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릴게요. 기본 점수만 넣으면 되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직무들이 있어요. 글로벌 직무하고 채용 공고를 보시면 우대 사항에 영어, 뭐 인도네시아어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높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무에서는 높건 말건 상관이 없고요. 기본 점수만 넣으면 되고 네. 토익보다는 우리 방송에서도 다루는 스피킹 위주. 스피킹. 예, 토스 같은 스피킹을 거, 줍니다. 오픽이나 예. 토스 같은 거 준비하셔라. 그러니까 글로벌 그 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하셔야 될 거고요. 그 이외에는 뭐 영어 때문에 시간 잡히고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라. 뭐 이런 얘기점으로 그렇다고 영어를 또 아예 안 하시면 안 되니까 너무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게 보니까 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음. 토익 점수 없지만 스피킹 점수 있는 분들은 이제 분명히 포기를 하면 안 될 안 텐데 되겠죠. CGV 아르바이트 음. 경험 있으니까 난 될 거야. 미소직이었으니까 될 거야.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유리한 것은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해서 가산점을 준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예.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오래 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이게 자소서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 항상 우리 그 CJ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직무 역량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직무 역량을 쌓기에 가장 좋은 거는 CGV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거 뭐 서비스 마인드, 뭐 고객 중심 이런 것을 CGV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화점에서 했어, 마트에서 했어. 여기서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 마인드를 키워왔다. 이것을 자소서에 녹였다. 그러면은 CGV에서 오랫동안 아르바이트 한 친구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뽑히는 사람들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많이 했던 친구들이 붙기도 하고 이건 전혀 유리한 것은 맞긴 하지만 그게 아르바이트 CGV에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대 점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산점이 거기에 없다. 필요한 직무 역량이 거기서 더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뭐 네. 있으면 나쁘진 않지만 그쵸. 이게 절대적으로 꼭 어떤 그 유리하진 합격을 않다. 보장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너무 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세 번째 오해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취준생들이 물어보는 질문이고 또 저희 잡정부 센터에서 많이 다뤘던 뭐 오해인데.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지원했을 때 예. 필터링 대상이냐? 예. 이 이름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하여 블랙리스트가 블랙리스트.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이거는 만약에 3년 전 정도의 방송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 기업에 따라서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CJ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탈락자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근데 뭐 걱정할 이게 필요 없고요. 최종이나 예. 좀 꽤 올라왔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 좀 남겨놓지 않아요? 기록은 남겨져 있는데요. 그것을 참고해서 필터링을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렀던 그런 지원자들은 필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치명적이면 얼마나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이다라고 하면 기업에서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나는 경우. 실제 면접을 하다가 저도 임원 면접에 들어가서 제 면접실에서 울고 나간 지원자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윽박 지르지 그렇겠죠. 않았어요. 예. 스스로 스텝이 꼬여서 거짓말이 들통나서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직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의 가정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록을 남겨놨다가 이런 친구들은 거짓말하는 친구, 정직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음에도 또 탈락을 시킵니다. 회사에서 생각하기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냥 회사 그룹 전체 내 회장 한 명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자소서를 지금 막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이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내가 제출했던 자소서 그대로 복붙해서 지원을 하면 떨어지나요? 이게 지금도 제가 이제 자소 첨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막 폭풍처럼 몰려들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럼- 확인 다 가능하겠어요? 예. 네. 그런데 이거 최다 질문이에요. 제일 많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 또 복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확인하지 않고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못 그래서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 합격했다면 그러면 그대로 내도 되느냐? 합격 보장하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대 평가라는 거 항상 명심하세요. 지난번보다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합격할 수도 있지만 네. 지난번에 합격했지만 지금 경쟁하는 친구들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 난 탈락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객관성, 과학적인 평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연습을 많이 하지만 사람이 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사람 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최종 합격까지는 못했지만 그 뭐 최종 면접까지 예. 갔던 친구들은 예. 자소서 똑같이 내면은 좀 예. 불이익을 이게- 받나요? 오히려 더 기억이 좀 잘 날 수 있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그 최종까지 갔다는 건 이제 제 최종이 몇 명이었는데 예. 이런 내용이었는데 좀 비슷한 다른 애라고 모습을 기억을 좀 할 수도 보여주면 있을 것 같기도 좋을 하고. 예,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게 그 사이의 경험, 내가 확연히 무엇인가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넣으셔야죠. 그렇지만 그런 게 굳이 없다면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정교화시키는 정도로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복붙은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또 오해하실 것 같은 게 네네. 준비를 좀 안 하신 분들이 복붙 괜찮대. 뭐그 필터링 안 한다 괜찮을 것 같아. 예. 이렇게 오해하시는 일은 좀 없길 바라겠고요. 있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중요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1년간에 그 반년간에 내가 좀 더 어떤 중요한 일을 한 게 있었다, 경험이 있었다 싶으면 그 부분을 첨가해야 되지만 딱히 그런 게 없다면 지금 걸 좀 더 정교화시킨다거나 좀 더 바꾸는 교정 작업은 좀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 정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CJ그룹 공채만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태성 쌤이 이 공채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네, 연애를 그렇죠. 만드셨는데 너무 궁금했는데 네. 이거 아직도 극뼈대가 남아 있나요?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일을 잘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서 이거 휴미터 이용해서 좀 알아본 거예요? 다 알아봤습니다. 네. 별 차이가 없네라고 네. 얘기를 들었고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여기가 이제 오무라고 해요. 서류 심사를 할 때요. 안 보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여성 지원자들이 예를 들어서 영업직은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데라고 하면서 그 영업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 핑계예요. 예, 전혀 그런 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심사할 때 이 친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요. 철저히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 예. 두 번째는 다른 기업들도 그렇지만 여기는 더 철저히 직무 중심의 평가를 합니다. 여기 CJ 채용 설명회를 가보시면 최다 빈출 단어가 직무 역량이에요. 굉장히 직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그룹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인맥이 있으면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틀린 말은 아닌 게 이게 그룹의 특성을 잘 알게 되면 그만큼 전략을 효율적으로 잘 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승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지피지기라는 게 이제 뭐 누굴 알아야죠 알 거 아니에요. 뭐 혼자 할 수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태성 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승전 휴민트인 우리 태성 쌤이 잡정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황금 인맥 좀 이제 알려주세요. 예. 근데 이제 인맥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원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거. 인맥의 신뢰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맥의 신뢰도. 지금 재직 중인 직원들이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타 계열사, 타 직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룹 전체 계열사, 그룹 전체 직무 여기 일반화를 시켜버려서 오류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더라라고 나오는 그 잘못된 정보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시작점이 학생들, 지원자 사이가 아니라 재직 중인 사람, 입사한 내가 아는 형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그 휴민트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뢰도, 전체 그룹을 이해할 수 있느냐, 전체 직무를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방송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자 지금서부터 신입 채용, CJ 그룹의 신입 채용 프로세스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쫙 짚어드릴게요. 네네. 네. 그것을 그 프로세스 간에 우리 채용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해하시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맞아요. 전략을 펼쳐나가는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총정리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처음에 서류 전형을 하게 됩니다. 서류 전형을 할 때는 그 여기 대표적인 특징이 여기는 구조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의 필력, 글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이거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마감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채용팀에서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해요. 딱 마감하고 얼만큼을 지원했는지 경쟁률은 얼만큼인지 어느 학교에서 어느 전공들이 얼만큼을 지원했는지 이런 보고서를 딱 밤새도록 만듭니다. 그야말로 채용팀이 밤새요. 통계를 내는군요. 예,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접수된 인원에 따라서 각 계열사 각 직무에 따라서 몇 명의 서류평가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메일을 보내요. 각 계열사에. 그리고 나서 우리 채용팀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이거 인사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채용팀입니다. 인사 내에 있는 채용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팀에서 1차 스크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듯이 뭐가 그 학점이 어떻고 뭐 이거에 너무 영어가 어떻고 여기에
그 절대적으로 평가 기준을 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정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이가 45인 경우도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입사원을 45을 받아들이기는 조금 현 상황에서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좀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그 모아진 걸 가지고 이제 심사위원들을 아까 했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심사위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인재원에다 모아서 이런 경우에는 합격, 이런 경우에는 탈락. 평가 기준은 이거고 점수를 줄 때는 이런 기준으로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심사에 참여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교육을 할 때요. 어떤 거를 나눠주느냐 하면 합격 자소서, 기존의 그 인터넷이나 책에서 돌아다니는 여기에 합격했어, 합격 자소서라고 돌아다니는 그것을 나눠줘요. 읽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다 보면 비슷한 것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탈락인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하고 평가위원들을 인재원에다 모아놓고 PC를 열어놔요. 왼쪽에는 자소서가 뜨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평가 시트라는 게 동시에 떠요. 네. 그럼 읽으면서 평가 시트에다 클릭, 서밋 하면은 저한테 보고가 쫙 올라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차는 채용팀에서 하고 2차는 그 해당 직무, 해당 계열사에서 하고 이제 3차로 또 합니다. 이거를 채용팀에서 다시 받아서 우리가 가이드한 그 모습대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재점검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콕 찍어서 불러서 왜 이렇게 평가했어? 충분히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소명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경고를 내리고 보고를 하고 그 사람은 다음부터 제외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 평가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진짜 철저하게 하네요. 예. 자, 여기 자소서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했어. 그러면은 이제 인적성 검사를 보셔야 되겠죠. 네네. 필기 시험. 이건 인적성 검사는 우리 이제 방송에서도 또 다룰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만 전해드릴게요. 네. 적성 검사는 그야말로 그냥 공부하실 수밖에 없어요. 똘똘함을 보겠다. 그냥 그거예요. 얼마큼 머리 회전이 빠른가? 빠른지, 예. 두뇌 회전이 순발력. 빠르고 예. 순발력이 있는지. 예. 근데 인성 검사는 공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냥 찍어 내려가는 것이 정말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 일종의 IQ 테스트인 이 적성 검사에 대해서 예. 비중이 큰지. 예. 왜 그러면 사람이 괜찮고 성실한데 IQ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또 뭐 프로세싱이 좀 느릴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는요. 조금 평가가 달라요. 적성 검사는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보내야 될 사람들이 3배수다라고 하면 3배수에서 그 점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 점수에 과락이 되면은 뭐 가르쳐 주는 방법은 없는 어떻게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성 검사인 경우에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나 솔직하게 말하는가.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기 과대형 인간, 자기 기만형 인간 제일 이런 좋은 게 식으로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지금 탈락 사유에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걸리지 거예요. 않는군요. 탈락 사유는 자기 기만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단 걸러내겠다. 이거는 문제를 절대 걸러내는 평가예요. 게 이제 어떤 그런 인성 검사인 거고. 그렇죠. 적성 검사는 점수대로 상대 평가를 하지만 그렇죠. 딱 그 위에서부터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군요.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는 그러니까 게 뭐 좋습니다. 인성으로 뭐 그걸 뒤집을 수 있다고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인성은 기본적으로 자질이 좀 이렇게만 뭐라 좀 비정상적인 느낌이 있다면 이제 쳐내는 거고. 그렇죠. 적성 검사는 말 그대로 예. IQ 테스트의 개념인 거고. 예. 적성 검사를 만점을 받았어도 인성의 그 틀 안에 들어가지 그럼 않으면 맞다. 그것도 그건 어떻게 탈락이에요. 돼요? 탈락이에요? 탈락인 거죠. 뭔가 좀 그 조직 적응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걸 보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면접 예, 전형은 그다음 어떻게 면접. 진행되나요? 자, 면접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1차 면접에서는 심층 면접과 직무 면접을 하는데요. 심층 면접은 토론 면접과 PT 면접의 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직무 면접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도 말 그대로 직무 중심적으로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 공부하셔야 되고요. 2차 면접, 임원 면접은 인재상과 직무 역량 기준으로 평가 시트를 만들고 면접을 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를 하는데요. 신체 검사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 당뇨가 있는데 어떡하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 중에 저를 찾아와서 조용히 구석에 가서 네.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 담배를 핀 지가 3년이 됐는데 이게 나올까요? 혹시 이거 탈락의 사유가 될까요? 안 됩니다. 탈락의 사유는 안 좋아하진 되지만 않죠. 건강을 위해서 그냥 끊으세요. 예. 그런데 이제
건강 때문에 탈락한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그럼 뭐지 결핵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군요? 그렇죠. 이게 간염이라는 전염성 질병이 있는데 푸드빌에 스토어 매니저직을 그러면 안 지원했다. 그러면 안 이럴 되겠죠. 경우에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눈물을 머금고 탈락시킬 수밖에 그런 케이스 없더라고요. 저도 본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채용 프로세스를 야, 보니까 정말 뭐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는 실제로 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꼼꼼하게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니까 대충 할 거라는 오해를 가지신 분들은 좀 그쵸.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네, 같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도 뭐 1차, 2차, 3차까지 맞아요. 이렇게 네. 꼼꼼하게 검증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CJ그룹 합격을 위해서 전략을 짜주신다면 참 예. 어려운 어떤 전략이 질문이네요. 있을까요? 예,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CJ에 입사하고 싶은 그 간절함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원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명심하고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래. 이거 네가 필수고요.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어떤 예. 이해도가 예. 높아야 된다. 예, 그리고 네. 지원한 계열사를 넘어서는 것. 이게 이것이 뭐예요?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이게 어떤 얘기예요? 그리고 어.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원한 계열사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CJ의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 각 계열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서로 시너지가 아주 잘 이루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E&M과 오쇼핑, 오쇼핑과 대한통운, 제일제당과 대한통운, 오쇼핑, 뭐 올리브영 이런 것들이 서로 아주 잘 시너지가 나도록 구성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뭘 챙길 수 있느냐면 우리가 자소서든 면접이든 우리는 점수 따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점수를 매기는 그 평가 항목들이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지원자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창의입니다. 창의. 그렇네요. 창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 내가 지원한 계열사 그 직무만을 이렇게 좁혀서 보면 좀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비슷비슷해요. 그럴 때 우리 CJ 그룹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그 시너지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계열사 직무에서도 내가 오쇼핑을 지원했어도 E&M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활용하면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 창의라는 부분 아니면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 아니면 뭐 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평가 항목의 점수를 추가로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열사를 넘어서라라는 조언을 드린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합격 자소서는 버려라인데 일단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격 전략 첫 번째부터 네, 첫 번째부터 자세히 좀 다시 짚어보면 좋을 보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CJ에 입사하고자 하는 간절함은 전체 지원자의 공통된 바람임을 명심하라.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열정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만을 쓰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 그것도 물론 마지막에 한 줄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것만 쓴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한 80%의 지원서를 읽어보면 그냥 유치원생들이 쓰는 것 같아요. 입사하고 싶어요라고 떼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차별화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사례 시간이 되겠죠? 네, 네. 예,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예. CJ는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한류 중심에 있는 회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쭉 햇반 이야기, 도깨비 CJ 이야기, 이야기. 택배 이야기 쫙 거의 뭐 80% 이거를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 세계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의 영화, 음식, 드라마, 음악을 마음껏 즐기며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장 앞서서 이끄는 최고의 생활 문화 기업의 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저의 꿈입니다. 예. 올리원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면에서 최고, 최초 차별화를 추구하며 열정을 다하는 CJ인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게 한 80%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안 드러났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싶다만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데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겠어요, 열심히 할게요만 드러나 있는데 당신이 정말 할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답은 많이들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나서 내가 정말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보였는가라는 것을 재점검 한 번쯤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나만의 스토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좀 방점을 그래요. 찍으라고 말씀해 내가 할 수 있는 주셨고요. 이야기, 나의 이야기. 예. 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다 그래요. 이렇게 직무에 말씀을 대한 해주셨는데 이해. CJ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CJ는 정직한 기업입니다. 사실 채용에 있어서만큼 정말 어디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는 어. 알죠. 예. 네. 다른 기업들의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정직하게 그러니까 채용 설명회에서 진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진짜 그렇게 합니다. 네. 예. 근데 여기는 구조적인 평가를 합니다. 진짜 인재상과 직무 역량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고 진짜 그걸 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봅니다라고 해도 저 친구 괜찮은데라고 하고 예. 뽑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CJ는 진짜 철저하게 구조적으로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된 면접, 구조화된 자소서 평가 이것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특히 E&M 지원자들 여기는 내가 뭐 밴드 활동을 해서 음악을 좋아해요. 뭐 이런 것으로 뭔가 승부를 걸어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E&M은 그냥 음악 슈퍼스타 만드는 K 지원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엄청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다 관심이 없고요. 기업에서는 이 친구가 와서 음악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영화 시장에서 영화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이것을 같이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요. 직무에 대한 이해는요.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recruit.cj.net 네. 제가 지난번에 그래, 점 얘기했잖아요. 했더니만 굉장히 자. 구박하더니만 구본아 아나운서가 점 하니까 점, 뭐라고 점, 안 점. 그러대요. 그럼요. 예, 다시라고 해야 사람 된다고 가립니다. 그래서, 예. 사람 가리고요. 봐요. 이게 자소서에서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쇼핑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오쇼핑의 BM, 브랜드 매니저 자소서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오쇼핑 브랜드 매니저에 지원한 동기가 뭐예요? 1번을 묻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CJ 오쇼핑 BM의 역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뭐고 평소 관심 분야와 BM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고 본인이 생각하는 MD와 BM의 차이가 뭐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봐. 사실 이 직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MD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고 합격하고 다니다가 아니네 하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자소서에서부터 요즘에는 묻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뭐 얼마 전에 MD 얘기했더니 그 뉴스에 자주 나오는 MD 그 미사일 디펜스 얘기하는 분들 있는데 그런 이해 잘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네. 이제 바로 그 한마디로 여러분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 얘기해 주셨고 아까 네. 지원 계열사를 넘어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들어봤고요. 네 번째 네. 이제 마지막이죠. 합격 자소서 버려라. 이거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아까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했잖아요. 서류 심사위원들한테. 다른 기업과 달리 다른 기업에는 일부 사실 이렇게 자소서가 모여지면 그냥 계열 담당자들한테 휙휙 던져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CJ는 아까 얘기했듯이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네. 그 합격 자소서를 미리 나눠주고 읽어보게 하고 하거든요. 비슷한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보통 한 사람이 100개 정도 평가를 하는데요. 한 30개 읽다 보면은 다 그게 앞사람 거하고 뒷사람 거하고 거의 같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을 뽑을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 자소서는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놨다면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친구한테 줘버리고요. 여러분들은 그거 보지 마시고 정말 줘야 되나요? 그래도 나는 아깝긴 하지만 줘버리세요. 예, 그리고 정말 그래도 나는 글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쯤 그냥 보세요. 옆에다 놓고 보고 쓰지 마시고요. 보고 그리고 덮어놓고 그 잔상 남아 있을 때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유연하게 쓰는구나 하고선 그때부터 자기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태성 쌤의 신의 한 수 그래요. 알려주시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상품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CJ 채용팀이 150개의 상품을 늘어놓고선 하나를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CJ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상품이에요. 15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뽑혀야 되는 이유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훌륭한 제품, 훌륭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필요한 성능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기업에서 CJ에서는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바로 직무 역량과 인재상이라는 거거든요. 제발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필요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상품이다라는 것을 꼭 자소서에서 보여주셔야지만 그래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다라는 거를 잘 보여줘라. 이게 마지막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내일 저녁 6시 마감인데요. 꼭 오늘 그 태석쌤의 신의 한 수를 비롯한 CJ그룹 신입 공채 내용 잘 정리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합격 전략 오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는요. 구보라캐스트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일자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초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것만 잘 부탁해. 그리고 저 괜찮아 이 사람아. 하지마. 어? 봐도 만들었네. 안 되지.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아주 힐링시켜주고 도닥여주는 시간이죠. TV 취업 상담소 시간이 오랜만에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부터 가보겠는데요.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 지역에는 어떤 일자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신앤박에서 법무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이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 업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경력이 없어도요. 이 소송 관련 업무를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 송파구 시민로에 위치한 금주 ENC에서 건축헤드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이고요.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가스 설비 시공관리, 가스 배관, 캐드 도면 작성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설비공학 전공자, 가스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오토캐드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공자 이외에도 이 우대 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혹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윤명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소식입니다. 3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2층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참여 기업은 반도체 부품 제조, 세정 및 코팅 회사인
주 사이노스입니다. 채용 분야는 반도체 부품 세정 및 출하 검사원 각 10명과 배송 납품 운전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배송 납품 운전원은 월 220만 원, 생산직은 230만 원이며 명절 상여금을 200%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중식 제공, 통근버스, 무료 한방진료,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지참하여 오시길 바라고요. 당일 지원을 못하시는 분들도 채용 시 마감 예정이므로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참여하시지 못하더라도요. 이게 지원 시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청취력은 3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목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하루에 6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청년 구직자들의 NCS 지원 준비,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 구직 기술을 참여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15명에서 20명으로 교재와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진로팀 031-231-7876, 7871로 문의하고 또는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모집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교육은 물론이고요. 이 점심 식사와 교재까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이 지역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이 와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시죠. 그래요. 취업복에게 김도윤 코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쁩니다. 자주 오시면 안 돼요? 자주 안 나오세요, 이렇게? 자주 불러주시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얘기는 불러도 안 온다는 얘기 했던데요? 학교에 소속돼 있으니까. 네. 뭔지 난 진짜 이분을 보면 너무 반가워요. 뭔가 되게 김도윤 코치님은 뭔가 정겨워.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약간 우리 이모부님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강민지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제 뭐 했어요? 좀 어땠어요? 오늘 방송을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놀다 왔습니다. 충전하고 왔군요. 네네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뵙게 되는 건데요. 신학기의 공채 시작까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바쁘다. 몸이 10개여도 바쁜 그런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찾아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직접 취업에 닥친 거죠. 당장 공채 서류를 마감을 해야 하니까 지금 이제 내일 마감해야 돼요. 이번 주 주말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라는 좀 난감한 사연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10 중에 제가 볼 때는 다 준비가 돼서 그 나머지 2%를 궁금한 친구들이 많은지 아니면 2%밖에 준비가 안 되고 98%가 안 된 친구가 많은지 어떻습니까, 비율이? 네, 대한민국 교육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기자답게 아주 기자 출신답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입사 서류는 예. 또 그렇게 급하게 쓰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 선생님 김태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급하게 되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 자체가 성공 자소서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따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고 복붙이 되다 보면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이게 복사해서 붙여놓은 걸 다 알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먼저 사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지 캐스터가 사연 읽어주시죠. 그래,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사연은 당장 쓸 스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취준생의 사연입니다. 준비해야죠, 그러면.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재수생입니다. 여름 졸업이라 아직 1년이 된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한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서류 강탈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자소서는 계속 손보고 있지만 쌓은 스펙이 없으니 쓸거리가 없고요. 한국사나 커말 자격증, 어학 자격증 하나 없이 그동안 뭐 했나 자괴감만 커져가고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는 그때의 안일함이 지금의 이렇게 큰 어려움이 될지 너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급하게 취업하라고 압박하시는 건 아니지만 차분히 준비하기에는 자꾸 조바심이 납니다. 뭐라도 하나 준비되면 마음이 나을까 합니다만 자격증 신청 기간도 다 지났고 뭐라도 좋으니 빨리 드러낼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사연 드립니다. 제 탓인 걸 아니까 더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자기 탓인 건 아니에요. 강빈지 캐스터가 정말 더 답답하게 읽어주니까 아, 정말 답답해 보이네요. 답답합니다. 참 도움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그 주셨던 분들 중에 네. 탑3에 꼽을 수 있는 답답한 상황에 놓인 분인 것 같은데요. 준비가 정말 하나도 안 그래요. 됐습니다. 저희가 뭐 대본이 쭉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일단 자신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나서게 되면은 금방 또 안 될 것 같아서 움츠러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첫 번째 단계로 시작해야 될 것도 좀 짚어주세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깨달은 게 좀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네, 이게 중학교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본인이. 근데 선생님의 평가가 늘 뭐였냐면요, 네, 기초학력이 부족하다였습니다. 기초학력. 네. 근데 이미 컸잖아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사회 진입하기 바로 직전인 취준생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자신감 자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서 작은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한번 달성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한문 요새 또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급수 한자 같은 자격증 같은 거. 네, 한자 자격증 같은 거 급수를 최대한 낮은 걸로 해서 우선 도전을 한번 해보고 본인이 하나씩 달성해 나갔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벽에 붙여가다 보면 자신감은 확실히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펙을 좀 쌓아야 된다. 조그만 거 하나부터.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뭘 해서 따냄으로 인해서 얻는 자신감, 맞습니다. 이런 걸 좀 얻는 게 먼저 1단계다. 네. 그렇다면 또 뭐야? 이제 그다음에 근데 그거는 또 시간이 좀 요구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급하게 좀 따낼 수 있는 뭐 스펙 같은 게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 죄송한 게 합니다만 답을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이렇게 깝깝할 줄 알았으면 안 나올 거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집에 있을 때 가장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주변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주지 않으시려 하지만 그냥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의 시선 자체가 상당히 답이 무겁습니다. 넘어가니?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든 도망을 가야 하는데 네. 그 도망가는 가장 큰 데가 바로 아르바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알바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우선은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우선 돈을 벌러 나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네요. 기왕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에 조금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가 전략적인 아르바이트 얘기 좀 풀어주시죠. 네, 우선 그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그 제가 보기에 가장 좋았던 사이트는 알바몬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알바몬. 네, 맞습니다. 요즘 아주 퍼포먼스가 늘었어요, 이 친구. 알바몬. 다시 한번 해봐요. 알바몬. 네, 노래 잘하시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쪽에 그 채용 정보에 들어가시면은요, 그쪽에 스펙업 알바 정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 기업에서 스펙으로 인정해주는 아르바이트가 뭐가 있는지 그곳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기왕 아르바이트를 할 김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정말 가고 싶은 기업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쪽 알바에 접근을 해보면 부모님 눈치 안 보게 돈도 벌고 그리고 내가 다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스펙을 쌓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이 여기 좀 들어있는 거예요? 좀 짚어주세요. 우선 그 첫 번째는 어떤 기업에서 이런 가산점을 주는지에 대한 기업 정보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뭐 CJ 방금 오셨던 김태성 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CJ 같은 경우에 그 어디죠? CGV 같은 그런 직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고 싶은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또한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미소직이 뭐 이런 것들 그래요.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뭔가 조금 그러니까 그 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있다면 더 좋겠고 여기도 좀 나와 있는 게 보니까 뭐 기업에 관련된 게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또 아르바이트별로 또 가산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냥 진행할 아르바이트라면 또 전략적으로 하면 좋을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 말씀하신 예. 방법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스펙이 되어서 실제 취업에 효과를 거둔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 이게 있으면 좀 더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한 2년 전에 만난 학생인데요. 여학생입니까? 네,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입니다. 네. 이 학생을 이기는 취준생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몇 년 전에 스튜디어스를 준비하는 여학생이었는데요. 네. 그 학생은 집안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좀 안타까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집안 월세도 내야 했고 본인 집안의 공과금까지 대야 되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진짜 힘든 친구였군요. 네, 근데 외모는 되게 괜찮은 친구였나 봐요. 이미지가 또 괜찮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인성도 되게 좋았고요. 네. 그 학생이 정말 주변에 추천을 받았던 그 직업이 바로 스튜어디스였고요. 네. 그 스튜어디스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카데미라고 불리우는 그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설학원 기관들이 뭐 최소 7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0만 원 이렇게까지 200대, 300대 거의 하기도 대학교 하고. 학비 뭐 네. 넘나드는. 네. 그래서 그런 학원비를 내면서까지 그런 것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포기를 안 했으니까 얘기하신 걸 테니까 네. 어려움을 어떻게 타파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학생은 그 아르바이트를 좀 연관성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펙을 한번 준비해 보자라고 이야기가 됐었고요. 네. 먼저 제가 추천했었던 것은 공항 쪽에 어떤 아르바이트든 찾아보면 공항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동선을 알 수 있으니 그쪽은 어떻게 했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이 선택한 아르바이트는 백화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백화점이요? 공항 쪽이 그런 아니고? 걸까요? 네, 저도 좀 의아했는데요. 그러니까 CS였나? 네, 그 학생이 쏜 자소서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관련. 내용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드나드는 손님들의 레벨이 그 공항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과 거의 동급이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온 겁니다. 가관이라는 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인 좋은 거죠. 뜻이죠. 아, 그래요. 굉장히 되게 특이한 분석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백화점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백화점에 그 찾아오는 정도의 고객분이 소득층이 여행도 간다는 그런. 네, 그래서 그 대로에. VIP를 노린 서비스를 내가 해왔다라는 것이 자소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제 수준이 좀 비슷하다 뭐 이런 그렇네요. 얘기인 것 같네요. 맞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서비스 마인드가 좀 투철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했다. 이게 참 스튜어디스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쉽지 않은 알바일 수도 있을 텐데 상당히 좀 독특한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진짜 자, 뭐 그렇다면 상상도 못했던.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 끝은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뭐예요 이게? 아니 그런 결과가 좋아야지. 네, 그런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인성도 상당히 좋았고요. 열정 그리고 쌓여있던 그 땀들이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뭘 하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열정과 또 그런 끈기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마무리를 짓지 모릅니까? 못해서 아쉽네요.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더라 이런 거 없습니까? 네.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거 없습니까?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이제 들리는 소문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은 대기업 쪽에 잘 됐다. 이런 친구들이 정말 잘 돼야 많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어떤 집안의 형편이나 이런 게 좀 그 외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될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또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또 보고 싶어하는 부분이겠죠. 이런 게 참 어쨌든 잘 회사 입장에서는 보일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학생들의 그 이직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취준생 그리고 직업인들의 이직이 많다라는 건 분명히 기업이 볼 때 마이너스 요소이기도 한데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인재를 키워놨더니 다른 회사로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부분들은 회사에서 분명한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원을 뽑고 싶어 하고요. 정말 가고 싶고 하고 싶다라는 사람을 뽑았을수록 이직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좀 찾고 그래요. 겁니다. 단시간에 쌓을 수 있는 스펙이 없을까요라고 했던 이 정말 사면초가의 이 친구.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다른 자격증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알바 한번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또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답답합니다. 네, 다시 원점으로 전문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네. 막막하게 질문하면 그죠? 근데 이거 답해 주셔야 돼요. 전문가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상담 온 학생 이야기인데요. 그 학생은 제가 본 스펙 중에 가장 완벽했습니다. 4.5점 만점에 학점 4.47. 토익 에이스군요. 980. 토익 980. 학교 어디였습니까? 5점이고.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래도 이게 좋은 학교죠.
네, 그리고 세무회계 관련돼 있는 그 자격증이 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3개가 1급이었습니다. 아, 완전 기가 막히네요. 네, 근데 그 학생이 왜 찾아왔나 물어봤는데요. 네,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진로 상담이었습니다. 야, 뭐야 이건 또 이런 또 반전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열심을 낸다기보다 그러니까 기왕 준비할 거면 주변에 그런 분 있어요. 저희 주변에도 전국 1등 하신 분 있는데 그 공부만 했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공부만 해갖고 지금 저기 뭐 대기업 직원인데 이거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몰랐고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그런 친구는 그런 사례인 거네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학생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생각했을 때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한가한 때는 언제인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 정답은 바로 지금이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급하다는 조바심에 앞서서 그래서 하나라도 먼저. 뭐를 소개해줬어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직업,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직업이 몇 개인지 물어봤고요. 그거 이렇게 네, 필터링하는 거. 네, 그리고 그래요. 본인 지인에게 그 추천받는 직업들 베스트 10 쭉 뽑아서 정해 왔어요, 그럼요? 최종적으로? 네, 아니요. 그다음 미팅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군요. 그 뒷이야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네, 그렇게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네, 마지막으로 강민지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하죠? 무스펙에 관련된 그런 의외의 설문 기사를 그래요.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 담당자 회원 309명을 대상으로 무스펙에 대한 인사 담당자의 생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사 담당자 66%는 무스펙 채용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의외의 결과를 얻었고요. 인사 담당자들이 무스펙 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스펙이 좋아도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원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가 36%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스펙 말고도 평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가 27%로 그 뒤를 이었고요. 또한 스펙 대신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묻자 관련 실무 경험이 25%, 지원 직무에 갖춘 직무 역량 17%, 지원자의 진중한 태도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질문을 또 이런 기사를 보고 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난 무스펙인데, 무스펙이 좋대. 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죠. 이 기사의 어떤 골자, 기자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골자를 좀 짚어주시죠. 예. 네, 골자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남들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길,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신의 스토리. 그러니까 무스펙이어도 자신의 스토리가 있다면 승산이 있다는 거지. 네. 무스펙이고 자신의 스토리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좋은 말씀 주신 김도영 코치님. 다음에 좀 시간 늘려야겠어요. 네, 그리고 또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분 저기 어떻게 됐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민지 캐스터도 감사합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잡정센터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상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봄날은 계속되는데 내일은 삼성그룹 마지막 공채 자기소개서 완벽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내일 조민혁 쌤과 함께 하니까요. 내일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